부모 세대인 60년대생과 이제 자녀 세대인 90년대생의 그 차이점과 공통점이 뭘까요? 뭐 차이점은 너무 많을 것 같고요. 60년대생과 60년대생 부모의 세대. 그러니까 60년대생이 있으면 그 부모 세대와 60년대생과 자녀 세대. 이 부분의 연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자녀 세대와 연결이 어떻게 될까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60년대생의 부모 세대 하면은 거의 30년대생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적고 부도 별로 많이 이루지 않았죠. 그런데 자녀들은 많습니다. 그때는 뭐 4명씩, 5명씩 이렇게 출산을 할 때니까요. 부도 별로 안 이뤘고 자녀들도 숫자는 많으니까 자녀 1인당 상속액이 있겠습니까? 없죠.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60년대생들은 스스로 부를 일군 세대들입니다. 30년대, 20년대생들이 그 당시 얼마나 그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은 그리고 GDP가 뭐 $80, 뭐 많아야 $1000 하던 시절에서 얼마나 부를 이루겠습니까? 그 세대는 60년대생들을 키운 것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기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0년대생들은 가장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세대별로 봤을 때는 부를 많이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자녀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뭐 2명, 1명인 경우도 있고. 60년대생의 부모부터 60년대생까지는 부의 이전이 문제될 게 없었어요. 할 것도 없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은 90년대생과 60년대생 간의 부의 이전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90년대생 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가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증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이나 부를 이룬 9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출발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 이제 시작이라는 것은 사망을 하면은 상속으로 갈 거고 그전에는 정려로 가게 될 텐데요.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60년대생의 부의 차이가 90년대생의 부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는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의 불평등이라고 책을 쓴 서강대 그 사회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제 책을 보면은 재밌는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소위 말해 90년대생들이나 뭐 80년대 후반생도 해당되겠죠. 그 세대들이 상속도 그렇고 증여도 받고 해서 젊은 부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벤처나 이런 걸 통해서 부자가 된 층도 당연히 있는데요. 그 외에 상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유하게 돼서 이제 부의 차이를 나타낸 층들이 많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려된다면 우려된다는 것이고 사회의 변화라면 변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우리나라가 6.25 동란으로 파괴도 되고 했기 때문에 남겨줄 부가 별로 없었지만은 고도성장 시기를 지났으니까 당연히 남겨줄 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속 증여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자녀 세대의 부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이 세습된다는 것이죠. 아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네. 현상이 더 일찍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부의 대물림 또는 계층의 고착화 뭐 이런 현상이 다른 나라들의 이제 선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런 양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가 그 책에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8세기 유럽에는 거의 부의 세습 이야기였습니다. 상속이 아니면은 부자가 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산업이 크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벤츠가 성공하면 자기가 부자가 되지만은 18세기에 뭘 만들어서 부자가 될 방법이 없으니까요. 상속을 잘 받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설들을 보면은 꼭 상속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상속을 통해서 팔자가 바뀌는 이야기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부가 파괴되면서 전쟁으로 인해서요. 그러다가 부의 세습 문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상당히 평등화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평화시대가 계속되면서 80년대 이후에 차츰차츰 전 세계적으로 상속을 통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이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확산될 거예요. 서구 사회도 앞으로 확산될 것이고요. 우리나라 사회도 똑같이 이제 확산되는 길로 밟아가게 될 것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뭐 자본세를 때려야 된다, 어쩌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부의 불평등은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요.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된다 하는 말을 했는데 서구 사회도 솔루션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게 앞으로 세계적인 조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조류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찍 그렇죠. 시작되는 예. 거일 뿐인데 결국 방향성은 예. 다 같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베이비 부모는 아시겠지만 일본이 47년, 49년 단카이 세대이듯이요. 거기는 2차 대전 후가 베이비 부모이고 우리는 한국 동란 이후가 베이비 부모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게 45년이고 한국 동란은 53년에 끝났으니까요. 대충 이 연령대 차이 정도만 우리나라가 조금 늦게 갔고요. 그래서 그 연령대 정도 차이지 고도 성장은 비슷하게 겪었습니다. 토마 피케티에 따르면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여 상속 시장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사 이런 분들에게도 이 시장을 타겟으로 해라.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 커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요. 60년대생 입장에서는 세금의 출혈이 덜하게 이제 이전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다툼도 적게 하고 80년대 후반 90년대생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세습되는 것, 이게 소위 말해 내가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디스커리지 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팔자 나름이냐 이럴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똑같이 토마 피케티의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들어가면서 소위 말해 월급쟁이를 통해서 혹은 자기가 CEO가 된다든지 혹은 벤처를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흥부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의외로 부나 소득의 1%에 속한 사람들을 보니까 세습을 통해서 자기 부모의 주식을 받아가지고 회장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세습을 통해서 부를 이룬 사람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CEO도 요즘 월급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고소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전에 보던 거하고 다른 것이죠. 계급이 고차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 기업을 하나 육성하면은 얼마든지 나도 부를 이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런 부의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에 너무 디스커리지 되시지 말고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또 크게 흐름을 이제 완전히 잡고 가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이런 걸 통해서요. 지금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앞으로 뭐 새로운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혁신적인 변화의 물결에서 충분히 이제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부를 이룰 수도 있는 그런 게 또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그런 쪽에 타겟을 맞춰서 가지고 자기의 인적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학자나 그 학파의 이론일 뿐 이제 현실은 더 복잡하고 더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변화가 많으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자신만의 인생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자. 예, 그게 이제 요약할 수 2000년대 있겠네요. 이후에 일어난 세계의 조류입니다. 세계적인 조류가요. 내가 자본이나 이런 걸 갖지 않더라도 내 인적 자본이나 나의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공학 박사, 생물 박사한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좋은 아이디어, 소위 말 아이템인 거죠. 옛날로 치자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자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역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도 한편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이런 시대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하는데 기회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